보겠습니다. 보자. 우리 이것도 미리 한 거예요? 네. 이것도 조금만. 업법은 어디 있어? 아직 안 했어? 그 정도 다 했었나? 최고까지? 제가 그거 사진 찍어. 그 채점. 채점을 해야지. 이건 지난번 거죠? 이번 거예요. 아 이번 거였나? 맞지 참 이번 거지. 뭐가 많이 없네. 요약이에요. 그 가르쳐서 됐어요. 요약은 쓰라는 적 없는데. 이거 다시 정리한 거구나. 괜찮아요. 이거 한 개밖에 못 들었어요. 업법은요? 업법은 아직 하고 있어요. 업법은 아직 안 했어요? 네. 팔고? 아직 안 해요. 민지는 사진은 찍어서 안 보내는데도 숙제는 또 열심히 하네. 또 숙제는 열심히 하니까 내가 뭐라 말할 수가 없어. 그 전에 채점 안 되는 거 다 한 거야, 민지? 열심히 하네?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너 왜 열심히 해? 너 아니잖아. 네 스타일 아니잖아, 민지야. 열심히 해요. 아니야. 뭐야 이건 채점 맞은 것만 동그라미. 뭐야 이거 어딘 동그라미 돼 있고 어딘 안 돼 있고 뭐야 기준이 뭐야? 이 채점의 기준이 뭐야 대체? 자, 이렇게. 테스트가 아직 다 안 끝난 것 같아서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은 생략할게요. 아직 다 못하신 분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선물 주겠습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뒤로 하나씩 가지고. 외국인 사진 오늘 보내주세요. 외부지는 뭐라고? 사진 오늘 보내주세요. 뭘 오늘 봐? 그 필기하고 오늘 보내주세요. 네, 그러세요. 자, 이제 마지막. 자, 그러면은 외부 질문 진도를 좀 먼저 나갈까요? 3번부터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외부 질문 우리 처음에 했었던 지난 시간에 했던 1, 2번 있죠?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게 제일 어렵고 그 뒤로는 다 내용이 쉽더라고요. 잠깐만.
아, 이 지우개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자, 바로 보겠습니다. 외부 지문 3번 펴주시면 돼요. 외부 지문 3번. 펴놔야지 자스가 멍 때리고 있으면 어떡하나. 바로 수업할 건데. 외부 지문 3번 피라고요, 아저씨. 자스 써. 왜 먹국을 피고 있나? 응? 자, 아야 다 피시고.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Smartphone is now the place where we live. Anthropology say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이제 장소랍니다. 어떤 장소냐? 우리가 사는 장소래요. 라고 인류학자들이 말한다. 그러면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소재는 스마트폰이겠네요.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New study say. 자, 새로운 연구가 말하는데 뭐라 말하나? 대절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생략된 거고요. Smartphones have become more. 자, 스마트폰이 그 이상이 되었답니다. 뭐보다? 기기보다요. 즉, 기기, 그냥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죠. People feel. 사람들은 느끼는데 like their smartphones are their homes. 그들의 스마트폰이 그들의 집인 것처럼 느낀답니다. 마치 집처럼요. They are the place where we live, scientists say. 우리 제목에 나온 거랑 똑같죠? 그것들은, 즉 스마트폰은요, 우리가 사는 장소라고 과학자들이 말한대요. 자, 이어서 이제 다니안 밀러라는 좀 이제 구체적인 인물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연구를 이끌었습니다. 자, 그는 누구냐? 이제 영국의 과학자래요. 내가 미리 말할게요. 이 글은요, 이 본문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좀 설명충 느낌이에요. 설명충 느낌. 자, 왜 그런지는 읽어보면 알 겁니다. 자, 어쨌든 이어서 가보자면, 자, 밀러는 is an anthropologist. 자, 인류학자인데, 자, 인류학자라는 게 이제 뭔지 모를 테니까 콤마하고 위치 이렇게 계속적 문법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콤마 위치가 지금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아래 지경을 보면은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즉 인류학자는 의미하는데 뭘 의미하냐? He studies how people live라고 나왔죠. 여기 잠깐 보면 여기도 똑같이 지금 대시 이렇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 그 교재 기준으로 빨간색 네모 가로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 요 안쪽을 또 살펴보면 주어, 동사의 여기 네모 가로가 또 목적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간접 의문문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자, 그래서 그가 공부한다는 걸 의미한대요. 그가 연구한대. 뭐를?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지. 즉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연구한다는 걸 의미한대요. 인류학자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를 말한다. 자, 이어서 밀러와 그의 팀은 연구했는데 스마트폰 유저들을 9개국에서의 스마트폰 유저들을 연구했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넘어갈게요. The rapper took a year to complete. 자, 여기서 이제 took, take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take 뒤에 시간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그 시간이 걸리다 라고 해석합니다. 시간이 걸리다. 자, 그래서 그 보고서는 1년이 걸렸어요. To complete, 완성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됐죠? 그 영빈이 나 다음 페이지 한참 전에 넘겼는데 뭐 영화 감상해요? 뭐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 이씨. 빨리 안 써? 내 수업 시간에 펜 놓지 말라고 그랬지. 영화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워버린다. 지워도 되지? 자, 다음 넘어갈게. The study found. 그 연구는 뭘 발견했냐? 또 대생략된 거예요, 여기에. 자,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때때로 ignore friends and family. 친구들과 가족들을 무시한다는 걸 발견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스마트폰만 이제 쓰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누가 있어도 그냥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instead 대신에 they are looking at their phones. 그들은 그들의 전화기를 보고 있다라고 딱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러면은 그동안 뭐 하는데 이거 하고 있다고. A person can just disappear, Miller said. 자, 사람이 그저 사라질 수 있다고 이 밀러 박사가 얘기했답니다. They will have gone home by looking at their smartphone. 자, 그들은 집으로 갈 거랍니다. 뭐 하면서요? 그들의 스마트폰을 보면서 집으로 가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글의 이제 전반부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전반부를 좀 빠르게 읽었는데 간략하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에 대한 이제 조사를 좀 한 겁니다. 근데 조사를 해본 결과 어떻다?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마치 제2의 집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다. 여기에 너무나 많은 의존을 하고 있고,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사람이 뭐 사라져가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죠.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술자리 게임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술자리 게임 같은 것 중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스마트폰 스택 게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 미국인가 영국인가 아무튼 코데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하기 시작한 건데,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만나면은 거의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치? 친구들이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자리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핸드폰을 다 쌓아두는 거야.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폰을 스택하는 거예요. 스택. 다 쌓아두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뭐 전화가 오든 문자가 오든 뭐 이렇게 올 거 아니냐, 알림 같은 게. 그러면은 그거를 확인한 사람이 그 술자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이 취지가 뭐겠어?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제 이렇게 만났을 때는 핸드폰만 보지 말고 우리끼리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니까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겠지. 그치? 저는 그거는 안 해봤고요. 반대는 해본 적이 있어요. 반대는. 예전에 이제 다른 학원에 있을 때, 이렇게 폰 쌓아놓고 이제 거꾸로 제일 먼저 연락 오는 사람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진동이 울렸다. 그럼 이제 이렇게 빠지고 제일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이제 다 쏘기. 이런 거를 해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사전 작업을 해놨죠. 와이프한테 10분 간격으로 카톡 보내 이러면서. 아무튼간.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약간 좀 뭐랄까 이 옛날과 같은 그런 뭐 대인 관계나 뭐 이런 게 좀 잘 안 나오는, 즉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근데 그 다음 거를 이어서 보면 소제목에 뭐라 나오는가? 스마트폰은 blessing이자 curse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복이자 저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만 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 디지털 집은, 즉 스마트폰은요, is not always a place to rest. 자, 이 표현이 이따가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미리 좀 설명을 드리자면 부분 부정이라고 선생님이 써놨죠. 우리 부정어에다가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부분 부정이라고 합니다. 부분 부정. 자, 여기에서 이제 전체를 의미하는 게 이제 어떤 게 있냐? 지금 책에 나와 있는 always 라던가 아니면은 또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all, 뭐 아니면은 every, 뭐 아니면 both, 뭐 이런 거 등등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어는 당연히 대표적인 게 not이요, not. 그렇죠? 그럼 이제 부정어 not에다가 이렇게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 함께 쓰이면은 일부분만을 부정하는 표현이 되는, 즉 부분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not always면은 항상 뭐뭐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뭐야?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이런 말이죠. 모두 그런 건 아니다. 모든 뭐뭐가 그런 건 아니다. 둘 다 그런 건 아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을 부정하는 부분 부정이 된다. 즉 이 디지털 집은, 스마트폰은요, 항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말 자체가 뭐야?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됐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휴식을 취하는 장소만은 아니냐? 그 이유가 나오겠죠. Work communications, 업무 소통이 can come, 다가올 수 있답니다. Through the devices, scientists said. 자,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기기를 통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업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학원이 이제 사실 어찌 보면 대표적인 것 같아요. 카카오톡, 뭐 이렇게 단톡방 같은 데다가 업무 소통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계속. 그래서 실수가 없어요. 네, 넘어갈게요. 더 덧붙여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촬영 중이라서. 촬영이 아니었으면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We take work home. 자, 여기서의 take는 그냥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을 집으로 가져간대. 뭘 통해서? 우리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렇죠. 네, 일을 집으로 가져갑니다. 집은 쉬는 곳이잖아요. 지금 스마트폰을 제2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집은 쉬어야죠. 그죠? 그런데 집에서 쉴 수가 없네? 넘어갈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 영상을 뭐 누군가가 보신다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저 절대 제 얘기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자, when we think about work at home. 자, 우리가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집에서 일에 대해 생각하면 we're not resting. 우리는 쉬고 있는 게 아니지. 그치? 쉬는 게 아니죠. 예. 저 그냥 해석한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자, 넬러가 뭐라고 말했냐? 또 대절이라고 말했어. 대생략된 거야. Our need for smartphones was making us feel alone. 자, 여기에서 make 나왔지. 무슨 동사? 사역? 동사야. 우리가 배운 거지.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 나온 거 확인되죠?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 대한 우리의 욕구가 was making 만들고 있어요. 우리를 외롭게 느끼도록 만들고 있답니다. Even when 심지어 뭐 할 때조차 there were people near us.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조차 외롭게 느끼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한 욕구라고 했잖아. 스마트폰을 하고 싶어 하고.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폰스택 게임 얘기했었잖아. 그치? 막 뭐 전화가 와. 막 확인하고 싶고 미칠 것 같아. 확인해갖고 결국에는 뭐 문자 막 다시 보내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만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변 사람과의 뭔가 이제 관계성이 뭐 좀 아무래도 엄청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항상 혼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래서 we can be socially alone, he said. 자,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회적으로 외로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People can feel alone. 계속 외롭대.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대요. In their work or emotions too. 자, 그들의 일이나 감정에서도 역시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스마트폰의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당연히 단점이죠. 그렇죠? 자, 이제부터 시점이 바뀝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내용이 반전됩니다. 여기에 도우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렇게 도우가 단독으로 쓰이면요. 그러나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냥 however예요. however. 아시겠죠? 자, 그러나 이 소식이 또 부분부정 나왔죠? not all. 아까 배운 거.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다. 됐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쁜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야. 좋은 것도 있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The scientists say. 자, 과학자들이 뭐라 말하냐? The chat apps have changed people's lives. 채팅 앱들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왔다고 말한대요. 채팅 앱.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페메 아니면 뭐 카카오톡 뭐 이런 거겠죠? 제일 많이 쓰는 거. 이런 채팅 앱들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WhatsApp is one popular chat app. 자, 우리나라는 뭐 거의 안 쓰는 건데 WhatsApp이라는 게 한 가지 인기 있는 채팅 앱이랍니다. 우리로 따지면 카톡이에요. These apps. 자, 이러한 앱들은 are the heart of the smartphone. scientists say. 자, 스마트폰의 심장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한대.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채팅 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전에 여러분은 이제 겪었을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이 몇 년생이에요? 07 맞나? 네. 07년생이랬나? 07년도면 제가 20살 때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억이 맞다면 그 스마트폰이 처음에 유행하기 시작한 게 2008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뭐 정확하진 않은데. 근데 이제 그 좀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급화되기 시작한 게 한 2009년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때 갤럭시 2 그때 그걸 이제 처음 사서 썼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스마트폰을 처음에 딱 구매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이제 카카오톡을 딱 깔잖아. 그럼 이제 새로운 친구 목록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항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막 카톡이 막 와요. 막 와갖고 카카오톡 입성 축하합니다. 막 이러면서 카톡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그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는 이제 뭐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 전에는 어땠냐면은 이제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메신저가 있었어요. 컴퓨터에서 쓰는 메신저. 제가 진짜 어렸을 때는 무슨 뭐 버디 막 이런 거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니까. 또 뭐 있었지? 뭐 네이트 메신저, 뭐 MSN 메신저, 뭐 타키,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은 이제 보통 페메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페메를 쓰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실시간으로 얘가 접속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서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게 이유 아니었나? 그러냐? 몰라. 뭐야 얘네 담사코사로? 뭐야? 친구 없지. 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데 그 옛날에 이제 쓰는 이제 메신저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뭐 누가 이제 접속하면 이렇게 우측 하단에 떠요. 컴퓨터에 뭐 금민지님이 접속했습니다 이러면서 떠요. 뭐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메신저를 이제 주로 이제 활용해서 이제 채팅을 하고는 했었는데, 근데 이제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는 곳에서만 당연히 채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화되면서 사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찌 보면 이 채팅 앱이 굳이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다 스마트폰으로 이제 편리하게 대화를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채팅 앱이 결국에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보자면 They are the place where people come together. 자, 그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요, 이 앱들, 즉 채팅 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채팅 앱은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냐? 사람들이 come together, 함께 오는 거니까 모이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래 to share important information.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랍니다. We use them.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해요. 이 채팅 앱들을 사용합니다. 왜? To reconnect and take care of each other. 자, 서로를 다시 연결하고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채팅 앱을 사용한대요. 다시 연결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 연락한다, 다시 연락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밀러가 말하길 스마트폰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스마트폰은요, can create healthy behaviors.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행동을 만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our devices, 우리의 기기는 can be used to reconnect families. 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정규 수업할 때 정말 많이 했던 거거든요. 자, 이거예요. 민지는 아마 이거 한 20번은 봤을 거야. 저랑 옛날에 수업할 때. 자, 요 시리즈를 좀 보겠습니다. 요 시리즈. 자, 요 세 개 시리즈는요, 여러분 고등부 가서도 너무나도 잘 나오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use to 동사원형 어떻게 해석할까? 맞아요.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데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한때 뭐뭐 했다라는 해석을 좀 더 좋아합니다. 한때 뭐뭐 했다. 왜 그러냐면요, 한때 뭐뭐 했다라는 말 자체는요, 약간 그 꼰대 같은 말투거든요. 야, 옛날에 이랬지. 야, 나 때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 유스트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유스트가 한때 뭐뭐 했다는 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유스트 동사원형에. 옛날에 한때는 그랬었지. 지금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말이 숨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e used 동사원형은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해석하면 되는데, 자, be used니까 수동태로 사용되다고요. 투동사원형은 하기 위해서. 따라서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be used to ing. 일단 해석을 먼저 써주면 뭐뭐 하는 것에 또는 뭐뭐 하는데 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익숙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요거는 좀 제가 해석법을 알려드리면, 자, 여기에서의 to랑 여기에서의 to가 달라. 여기서의 to는 뒤에 동사원형 나왔으니까 부정사죠, 부정사, 투부정사. 근데 아래에 있는 요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럼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 그래서 동명사가 나온 거예요. 동명사.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해석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동명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뭐 하는 것을 해석하죠. 전치사 to는 뭐뭐에라고 해석하고요. 여기서의 used는 사용의 뜻이 아니고요. 사용하다 말고 익숙한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used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선생님, used가 왜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그 혹시 그런 말 아십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 뭐 이런 속담 알고 있어요? 속담까지는 아니고 뭐 그런 얘기 혹시 아세요? 잘 모르나? 그
여러분 쉽게 말해볼게요. 스마트폰을 처음 써보는 사람이랑 스마트폰을 100번 써본 사람이랑 누가 더 잘 쓰겠어요? 당연히 100번 써본 사람이 스마트폰을 잘 쓰겠죠. 왜? 한번 써봤으니까요. 사용해봤으니까 익숙하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used가 익숙한이라는 뜻도 있는 거야. 따라서 그대로 해석한 거야.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잘 나오니까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면 be used to 동사원형으로 나왔죠. 그렇지? 그러면 요거네요, 요거. 됐어?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가족들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족들까지는 아니고 제 이제 친한 친구들 중에 이제 몇몇이 이제 캐나다에서 한 지금 20년째 살고 있어요. 이민을 옛날에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과 연락을 하려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당시에 첫 번째, 걔가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국제 전화를.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메신저를 접속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랑 저기가 어디냐? 캐나다가요. 시차가 14시간이었나 10시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빵빵거려. 자, 지금 거기는 시간이 한 새벽 한 3시쯤 될 거예요. 지금 시간으로는. 그러면은 나는 이제 막 한창 이제 활동하는 시간인데 얘는 완전 꼭두새벽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메신저나 전화로 연락하기가 사실은 쉽진 않죠. 걔가 그 시간에 컴퓨터를 뭐 할 일도 없을 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 걔가 한국에 들어오는 거죠. 뭐. 한국에 잠깐 놀러 와서 이제 그때 뭐 만나고 이야기하고. 내가 캐나다를 갈 수는 없잖아. 그지?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카톡 보내놓으면은 뭐 얘가 뭐 늦게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새벽이 됐을 때 늦게라도 뭐 연락이 오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든지 다시 연락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채팅 앱을 기반으로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인데 They can create new spaces for people to talk. 자, 여기 잠깐만 보시면은 for people 의미 주어라고 써있죠. 의미상 주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투부정사는 앞에 나와 있는 new spaces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인 거거든. 그러면 얘를 잠깐 빼고 해석해보자면 그것들은, 즉 우리의 기기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새로운 공간을. 어떤 공간? 이야기할 공간. 됐어? 이렇게 되는 건데 이야기를 누가 해? 사람들이. 됐죠? 주어니까, 의미상 주어니까 주어처럼 해석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그것들이, 즉 스마트폰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다 끝났는데 뭐 어려운 거 없죠? 되게 쉽죠? 자, 내용은 다 봤으니까 한번 정리를. 네, 진짜.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 자, 초반 부분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은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아까 소제목이 나왔던 부분 전까지, 그리고 소제목 이후,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초반부를 제가 도입부라고 잡을게요. 도입부. 자, 도입부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스마트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제 뭐 우리가 뭐 사는 곳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이 밀러라는 사람이 이제 그 스마트폰 이제 유저들을 이제 조사를 했다, 연구 조사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9개국, 이 얘기를 뺄게요. 그냥 스마트폰 사용자들에 대한 조사를 한 거죠. 조사 연구를 했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보고서를 썼는데 그 결과가 나왔죠. 그 결과. 자, 그 결과가 어땠답니까? 때때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친구나 가족을 무시하고 전화기를 본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무시한 채 스마트폰을 본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자, 그래서 뭐 요 정도면 끝나는 것 같아요. 딱 2줄 정도?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호준아, 이게 요약이에요.
아까 네가 쓴 게 요약이 아니고요. 그건 글 쓴 거고요. 이게 요약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그 뭐 정말 좀 뭐 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거 스마트폰 보면서 집 가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좀 새삼스럽지만 특히 요즘에는 에어팟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다 보니까 이 주변 환경 소리가 안 들리잖아. 제가 예전에 겪었던 게 실제로 있는데 뭐였냐면 겪었다기보다는 이제 본 건데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다니던 대학교가 있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얘기하는데 제가 대학교를 2군데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다녔던 대학교에서 그때 제가 좀 밤늦게 끝났어요. 한 9시 다 돼서 이제 학교가 이제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이제 대학교에서 저기 이제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가는 길에 기찻길이 있었어요. 기찻길. 그래서 기차가 이렇게 오면은 왜 이제 땡땡땡땡 하면서 이렇게 막히잖아. 그리고 이제 차들이 막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기차가 확 거기 지나가는 거야. 예. 이제 그런 기찻길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거기 기찻길 쪽을 가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래갖고 뭐지? 이러고 보는데 뭐 MBC에서 막 나오고 막 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 그래갖고 나는 그냥 단순하게 뭐 드라마 촬영하나 그냥 이 생각하고 있었지.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곤거리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사고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사고가 막 거기 내가 이렇게 지나면서 봤는데 그 기찻길 그 선로에 핏자국 같은 게 막 있는 거야. 그래갖고 뭐지? 그래갖고 이제 내가 봤는데 와 그게 그날 9시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뭐였냐면은 그 사건 정황을 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이야. 우리 학교 학생인데 당시에는 이제 그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그 PMP라고 혹시 알아요? 여기서 세대적인 PMP라고 한 요만한 기기가 있어요. 한 요만해요. 이만한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영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음악이나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 기기였어요. 이렇게 휴대용 기기였어요. 그걸 이제 PMP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 학생이 PMP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러고 가고 있었어.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가도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 이렇게 피해갈 수 있잖아. 이렇게 주변 시야가 있으니까. 이 친구도 이제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 차들이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 기차가 이렇게 올 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앞에 보고 잠깐 여기서 멈췄다 가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앞을 전혀 안 본 거야. 이 친구가. 그러니까 계속 이러고 그냥 앞에 뭐가 막혀 있으니까 피해서 가고 막혀 있으니까 피해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 사람이 기차에 치인 거야. 그래서 120m인가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날아갔다고 막 그런 걸 들었어요. 그때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되게 위험한데 근데 이제 저기 뭐야 그 요즘에 에어팟 같은 경우는 저는 에어팟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밖에서 안 들리잖아요.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좀 새삼스럽지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요. 진짜로. 특히 에어팟만 들으면서 노래만 들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면은 뭐 좀 좀 괜찮은데 더 괜찮은데 이거에다가 이것까지 하면은 그냥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거를 직접 겪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하든지 아니면은 이것만 듣든지 진짜 위험하니까요. 여기 또 후곡 자체가 이제 뭐 워낙 이제 교통도 막 어지럽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더욱 특히 여기 막 골목 같은 데도 차들 되게 많이 다니잖아.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 아무튼간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본문 부분 도입과 결과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소제목에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스마트폰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일단 본문에서는 단점을 먼저 얘기하고 있으니까 단점을 한번 먼저 써보겠습니다. 단점. 자 스마트폰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업무를 이제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업무가 항상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번호만 쓸게요. 그래서 항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있지는 않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단점이죠.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업무를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까 나왔던 게
사회적으로 혼자일 수 있다, 뭐 사람이 없어질 수 있다, 뭐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또 단점이 되겠죠. 스마트폰의 단점.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럼 반대로 이제 장점을 한번 볼까요? 장점도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일단 대표적인 거는 뭐 채팅 앱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채팅 앱을 통해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채팅 앱을 통해 중요한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게 일단 장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스마트폰이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제 그 가족들을 다시 연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기서 말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꼭 채팅 앱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게 SNS 아닐까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됐어요? 요게 이제 장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외부 지문을 학습할 때는 전에도 말했지만 대부분 일단 어법에 대한 거는 잘 출제되진 않으니까 전체 내용과 세부적인 내용을 위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는 게 좋겠다. 특히 이글 같은 경우는요, 스마트폰의 장단점, 특히 단점에 대해서 사실은 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얘도 단점이고 얘도 단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체 내용으로 보면은 스마트폰의 장단점이지만 단점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보통 이런 류의 글이 원래 제목이나 주제로 잘 나오고요. 그리고 내용이 길지도 않잖아요. 길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분할해서 내기보다는 한 방에 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한 방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이 본문을 공부할 때는요, 전체적인 내용도 좀 더 중요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소제목 같은 거 나왔잖아. 그 소제목이 그대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중간에 나왔던 뭐 축복이자 저주이다 뭐 이런 거 나왔었죠? 어디 갔냐? 여기 요 소제목이죠. 그쵸? 이것 자체가 그냥 아예 이 소제목을 없애버리고 이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뭐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제목 자체를 좀 잘 기억해달라. 아니면은 여기를 빈칸으로 뚫어버리고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될 수 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장단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중등부에서 자주 나오진 않지만 오마 중에서는 나오는 문제가 요약에 관련된 게 종종 나오거든요. 요약은 뭐냐면 자, 다음 요약문은 다음 글은 위 글을 읽고 요약을 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요약문을 써놓고 요약문의 빈칸을 2개 뚫어놔서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 적절한 단어 고르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출제하기도 합니다. 보통 중등부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유형이지만 오마에서는 내더라고요. 가끔씩. 보통 우리가 요약류의 글을 출제할 때, 시험을 출제할 때는요, 이렇게 장단점이 나와 있다거나 뭔가 이게 2개가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2개가 나와 있는 거를 보통 요약으로 출제하는 걸 많이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이러이러하다는 점에서는 안 좋지만 이러이러하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 요약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 정리해드린 겁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내용 일치나 위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 고르기나 아니면은 우리 오마에서 외부 지문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제인 어휘 문제 밑줄 쳐놓고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뭐 아니면은 밑줄 친 단어가 어색한 거 뭐 이런 것들을 또 출제하니까 그것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내용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외부 지문 4번을 볼 건데요. 자, 보자. 4번이 조금 길어요. 여러분이 딱 그 종이를 받았을 때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것보다 딱 봐도 두껍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조금 긴데요. 왜 기냐면은 그게 이제 소제목이 좀 많아요. 소제목이 한 3개인가 4개인가 나와 있어요. 이거 지워도 되는 건가? 다 썼니? 다 썼어? 그래갖고 요 부분은
살짝 내용이 긴데 아까 제가 착각했네요. 설명충글이 아까 그게 아니라 이거였어요. 이게 진짜 리얼 설명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지문을 자습서 작업할 때 약간 좀 짜증났던 게 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했거든요. 이 자습서 작업을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했는데 하는데 그날 제가 너무 바빠서 밥을 아예 못 먹었어요. 너무 배고픈 거야. 그래서 과자를 내가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작업을 했거든요. 과자 먹으면서 작업하는데 아니 죄다 똥 얘기야. 계속 아니 제목부터 봐봐. 풋 똥이잖아. 계속 무슨 원뱃이라는 게 똥을 싼대. 네모난 똥을 싼대. 왜 네모난 똥을 싸는지 궁금하네. 아니 그게 왜 궁금해? 그냥 뭐 희한한 게 얘가 희한한가 보지 뭐. 무슨 김밥에 들어가는 단무지 마냥 아무튼 이렇게 네모난 똥을 이렇게 싼대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나는 이거를 상세하게 봐야 되고 이거를 상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잖아. 아니 과자 먹고 있는데 계속 똥 얘기 나오니까 짜증나. 그리고 또 하필이면 먹는 게 쿠키류 갖고 검은 거였단 말이야. 자꾸 짜증나. 먹으면서도 이렇게 먹으면서 막 해석을 이제 내가 쓰잖아. 이거 내가 다 쓰는데 원뱃은 똥을 싼다. 막 현타가 와요. 내가 이걸 지금 왜 하고 있지? 막 이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저는요 정말 짜증났어요. 이 질문하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죄다 똥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만 당할 수는 없지. 원래는 내가 변이라고 쓰려고 했거든요. 해석을요. 아니야. 아주 직접적으로 쓰겠어. 그냥 똥 싼다. 이렇게 제가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 푸프라는 단어를 사전에 검색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도 제가 검색은 안 해봤는데 변을 보다 이렇게 안 나와 있을 거야. 똥 싸다라고 나와 있을 거야. 아마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사전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있는 그대로 쓰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저는 이제 썼습니다. 이 글 같은 경우가 아까 말했다시피 부연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왜 네모난 똥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한다면요. 얘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네모난 똥이 나온다. 이러고 끝내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썼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연 설명이 되게 많아. 이거는 이따가 읽어보면 알고. 제가 이제 어제도 이걸 수업을 할 때 어땠냐면요. 아까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글을 읽고 나면 정리를 해드리잖아. 근데 이제 정리문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었어요. 지문이 이제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해볼 건데 시간이 좀 애매하네. 좀 일찍 쉬었다 할까? 그냥 할까? 알았어. 정말 쉬었다 하자. 조금 이르긴 하지. 영빈이 바로 자는 거 보라.
아이고 우리 나란히 뻗으셨구만. 나란히 뻗으셨어. 여기 있겠네. 아씨 있겠네 다. 엎어져 있어. 뚝배기 안 되고 이씨. 자 다음 거 보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얘들아. 2주 다다음 주에 시험이고 그 시험 일정 혹시 알아요? 그 영어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날? 14. 화요일. 제가 사진으로 봤어요. 사진이 잠깐만요. 어마중 2학년 13일에서 15일 시험 보는 거 맞죠? 근데 둘째 날? 화요일 날? 근데 잠깐만. 그러면 큰일 났네. 아닌가? 12일 남았어. 잠깐만. 화요일이면 월요일 날. 안 줄게. 월요일 날에. 월요일 날 직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영어랑 또 뭐 봐요? 영어랑 중국어랑 일본어. 일본어 중국어 둘 중 하나. 국어? 국어 마지막. 영어랑 그럼 일본어 또는 중국어? 수학 중국어요. 세 과목 봐요? 근데 영어, 수학, 일본어 또는 중국어라고요? 영어 기가 친구 아니야? 영어 기가 과학이에요. 첫날인데요. 뭐라고? 영어 기가 과학인데요. 첫날이라고요? 네, 첫날이. 아씨 왜 말이 바뀌어? 아니 두 번째. 첫날이요. 첫날이에요. 뭐라고? 두 번째 첫. 첫째가 수학이고 첫째 날이 영어. 그럼 월요일이 영어라고요? 네 월요일. 첫째 날 그럼 뭐야 12일 전 뭐야 그럼 직전 대비해야 되네 일요일 날에? 와. 일요일 날 해야지. 아. 월요일이 시험인데 너네 오전 시험이야 오후 시험이야? 오전. 오전 시험? 9시 20분부터요. 그러면 짤 없네. 다른 과목. 이야. 다른 과목도 모르네. 그렇다고 직전 대비는 안 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 직전 대비 해야죠. 화요일 날. 잠깐만 영어랑 또 뭐 본다고요? 기가랑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일본어. 아니 그거 아니에요. 과학이야? 과학? 과학. 과학은 버릴 수 없지. 버리면 안 돼. 몇 시에 할까? 몇 시에 할까요? 근데 이거 월수금애들한테도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금요일 날 일요일 날 2시. 오전에 내가 힘들어요. 아니 나는 일산이 집이 아니라고. 몇 시부터 12시까지 서울에서. 아니 난 그냥 오후에 할까 생각했는데 한 4시쯤에. 오후 4시요? 4시? 그럼 새벽 4시겠어요? 그쯤에 할까 했는데. 그쯤에. 일단 오후에. 일단 이거는 시간을 좀 고민해볼게요. 제가 지금 어차피 월수금 친구들한테도 또 물어봐야 되니까 이걸 지금 확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뭐 그날 뭐 스케줄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내 맘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뭐 저번에 과학 못 봐서 열심히 오전에 딴 시간에 보면 되잖아요. 딴 시간에 공부하면 되잖아. 내가 오전에 잡으면 오후에 공부하면 되고 오후에 잡으면 오전에 공부하면 되잖아. 뭘? 스케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제가 가장 편한 시간으로 잡을게요. 내 마음대로 할게. 어차피 그 월수금 친구들 의견도 듣고 하면은요 이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시간 짤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자. 오답 노트를 금요일 날 써야겠네요. 아니지 목요일 날. 화목토니까. 목요일이랑 금요일 날. 이때 오답 노트 쓰고 수요일 날은 화요일 날은 당연히 안 와도 되고요. 시험이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끝난 학교가 24일 날 끝나거든요. 24일 날. 그 일정 뭐 얘기 나온 김에 일정을 좀 말하자면 24일 날 끝나고요. 중산중학교. 그리고 12월 29일 날 29, 30, 31까지는 학원 쉽니다. 또 이때 29, 30, 31까지 쉬거든요. 요일 좀 말해 주실 수 있어요? 그때 수목금 토일. 그때 가서 봐.
그 아니 파운 방학.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매번 몇 번씩 얘기해야 돼 자식아. 아니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뭐 때문에 쉬겠어? 그냥 쉬겠어? 말이 안 되잖아. 시험 끝나고 안 와도 되는 거죠? 한 번 온 다음에 바로 안 오는. 일요일 오고 월요일 안 오고 화요일 안 오고 수요일 안 오고 목요일 오고. 아니 맞는데. 맞죠? 예. 아니 진도나 나가자. 참 어렵다. 혹시 내가 말을 어렵게 하나요? 내가 지금 그게 좀 내가 말을 어렵게 하면은 제 말투를 고칠게요. 제가. 혹시 내가 말을 어렵게 하냐? 아니요. 자 봅시다. 쉽게 설명한다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군요. 이제부터는 내가 내 아들한테 말한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봐봐. 자 제목 볼게요. Why wombat have cube-shaped foot? 자 그래서 왜 원맷은 큐브 모양의 똥을 가지고 있느냐? 정육면체 모양 말하는 거죠. 똥이 이렇게 생겼나 봐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똥이. 자 한번 볼게요. Wombats feel like no other animal in the world. 자 첫 문장부터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녀석이 나왔는데 잠깐 보자면 like no other animal.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제가 구현을 좀 달아놨는데 no other 단수명사는 원래 어떠한 명사도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no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어떠한 명사도 뭐뭐하지 않다 즉 동사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no가 여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동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죠. 그럼 똥을 안 싼다가 돼버리잖아. 똥을 왜 안 싸?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no는 뭘 부정하는 거냐? 앞에 있는 like를 부정을 하는 거거든. like. 그러니까 like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하니까 like의 부정어는 뭐뭐와는 달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unlike any other animals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즉 no other 단수 명사는요. not any other 복수명사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not any other 복수명사. 우리가 no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단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풀어서 쓰면 이렇게 복수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위에 걸로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직역을 하면은 없는 다른 동물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아래 제가 써놓은 unlike any other animals 이걸로 해석하면은 좀 쉬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원뱃은 똥을 싼데요.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딱 깔끔하죠. 즉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똥을 싼다는 거야. 자 똥 얘기 계속 나옵니다. 자 갑니다. If you look at it. 자 너가 그것을 본다면 그 원뱃의 똥을 본다면 you'd see. 너는 보게 될 거랍니다. The poop looks like a square block. 자 똥이 네모난 블럭처럼 보인다는 거야. 읽으면서도 현타 올 것 같아. 어쨌든간 내가 왜 똥 얘기를 하고 있지? 막 이러면서 어쨌든간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이제 중요한 건 아닌데 if, looked, would에 se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됐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가정법의 과거 형태라고 하거든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즉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상상해서 말하는 거예요. 상상해서. 여러분 원뱃똥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가 본다면 됐어?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봤다고 치면 그러면은 그 똥이 네모난 블럭처럼 보인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wombats are small marsupials that live in Australia. 그래서 이제 원뱃은 작은 유대류랍니다. 호주에서 살고 있는. 유대류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주머니가 달린 포유류를 이제 우리가 유대류라고 하죠. 뭐 코알라나 캥거루나 이런 애들 말합니다. Young wombats are not fully developed when born. 자, 어린 원뱃은 완전히 발달하지 않는답니다. 태어날 때요. They have to spend time. 자, spend 시간 나왔으니까 시간을 보내는 건데 have to 나왔으니까 보내야 한다. 그들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들의 엄마의 주머니에서 시간을 보내야 된답니다. They eat and are protected there. 그들은 그곳에서 먹고 보호받습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그들이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지 세상에서요. 됐죠?
자,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설명충 글이라고 했거든. 지금 이 글은 뭡니까? 원배 똥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원뱃이 네모난 똥을 싼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원뱃이 뭔데?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뱃이 뭔지 설명을 해주는 거야. 됐어? 근데 원뱃이 유대류래. 그럼 유대류가 뭔데? 아, 주머니 속에서 사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부연 설명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계속.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과학자들은 원했대. to know. 알기를 원했답니다. Why wombat's poo is clear. 자, 또 역시나 의문사의 주어 동사가 나왔죠? 간접 의문문입니다. 원뱃의 똥이 왜 네모난지를 알길 원했답니다. They reported their work. 그들은 그들의 연구를 보고했어요. In a scientific journal in January. 1월에 과학 저널에 이제 그들의 연구를 보고했습니다. Scientists from Australia and America led the study. 호주와 미국의 과학자들이 이 연구를 주도했다. 자, 아직까지는 뭐 이유가 나오지 않았고 그냥 원뱃이 뭐냐 이 정도만 설명한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소제목이 나왔는데 Maximum Nutrition 이라고 나왔죠. 최대 영양 섭취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표현 나왔네요. used to 동사원형 한때 뭐뭐 했다. 지금은 아니다. 그렇죠. 과학자들은 생각하곤 했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뭐라 생각했는가? The block shapes happen. 그 블록 모양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곤 했대요. 왜? Because of the muscles. 근육 때문에. 어떤 근육? That push out of the body. 몸 바깥으로 똥을 밀어내는 근육. 관략근인가? 뭐 아무튼가. 네, 아무튼 그 근육 때문에 이 네모나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그래서 나옵니다. Now, 이제는 그들,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It is because of the intestines. 뭐 때문이다? 창자 때문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대요. 창자. 장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내가 설명충이라 했죠? 이제 뭐 설명하는 거야? 그럼 창자가 뭔데? 또 이제 설명하는 거야. 됐어? 자, 창자는 is a long tubed organ. 자, 긴 튜브 모양의 기관이래요. 이 organ이라는 거는 기관, 장기 뭐 이런 겁니다. 어떤 기관이냐? Connected to the stomach. 위와 연결되어 있는 긴 통이 있는 기관이랍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 그 보면 그럼 위에서 장으로 이어지잖아요. 소장, 대장 이렇게 이어지잖아. 그 장을 이제 우리가 창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자, 이어서 보자면 It continues to break down food. breakdown은 분해하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그 이제 창자는 음식을 계속해서 분해합니다. 창자는 또한 takes in 하는데 take in은 섭취하다, 흡수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럼 뭐를 흡수하느냐? 어떠한 영양분이라도 흡수를 합니다. 어떤 영양분인가? 여기에 관계 대명사 대식 이렇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영양소라도 다 흡수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에서도 똑같이 여기 소장과 대장에서 쫙쫙쫙쫙 흡수를 하는 거죠. 뭐 물기도 흡수하고 이제 영양분도 흡수하고. 그럼 그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가 뭐야? 그게 똥이잖아. 그렇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딱 설명이 나와 있죠. Any leftover materials. leftover는 찌꺼기, 뭐 남은 음식,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남은 찌꺼기 물질이라도 몸에서 똥으로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막 흡수 쫙 해갖고 이제 똥으로 나오는 거죠. 됐죠? 이어서 It takes about 4 days for a wombat to break down food. 자, 여기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쌤이 알려준 건데 take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시간이 걸리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거를 활용한 구문인데 정말 중요하니까 필기를 좀 할게요. 자, it takes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쓸게요. 제가 사람, 시간, 투부정사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바꿔 쓸 수도 있냐면 it takes 이 사람과 시간 자리를 바꿉니다. 바꾸고 난 다음에 사람 앞에다가 전치사 for를 붙여줘요. 그래서 for 사람 투부정사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도. 여기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람만 올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여기서 원뱃으로 나왔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투부정사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얘가 요구하는데 이만큼이 걸린다고요.
됐어요? for 사람이 투부정사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됐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질문. 우리 이번 내신 대비 시험과 관련성이 있는 질문입니다. 어법이랑. 여기에 있는 it은 쓰임새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비인칭조예요. 비인칭조. 그렇죠? 얘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왜? 시간 나왔잖아. 그렇죠? 시간 표현 나왔으니까 비인칭주어로 보는 겁니다. 비인칭주어.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대입해서 해석하면 돼요. 그대로 대입해서. 어떻게? 원뱃이 투부정사 하는데 약 4일이 걸린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럼 원뱃이 뭐 하는데? 음식을 분해하는데 약 4일이 걸린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원뱃의 창자가 약 10m의 길이라는데 그것은 10 times the length of a wombat's body. 원뱃의 몸의 10배만큼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네요. 원뱃은 1m 정도겠네요. 키가. 그렇죠? 자, 이어서 muscles move the food through the intestines. 자, 그래서 창자를 통해서 근육들이 똥을 움직인답니다. 그러니까 이 창자 여기가 있으면은 이제 근육이 막 이렇게 막 이제 밀어내서 이 똥이 이렇게 가는 거겠죠. 됐어요? 자꾸 상상하게 돼서 짜증납니다. 자, 어쨌든간 넘어갈게요. 다음. 자,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Very dry flare. 매우 건조한 똥이에요. 맞죠. 자, 보겠습니다. The scientists. 과학자들은 studied photos. 자, 사진들을 연구했어요. 어떤 사진이냐? Of living bare-nosed wombats. 자, 여기서 living은 참고로 살아있는이라는 뜻의 현재 분사입니다. 동명사 아니에요. 여기서 bare-nosed라고 나왔는데 bear가 헐벗은, 뭐 벌거벗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벌거벗은 코를 가진 원뱃인데요. 즉 맨코라는 겁니다. 이 맨살이죠. 맨손. 이게 맨코. 됐어요? 그래서 맨코 원뱃의 살아있는 맨코 원뱃의 사진을 연구했답니다. 이어서 왜냐면 죽어있는 원뱃이면 얘가 똥을 쌀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애의 사진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때 아니 똥 싸는 거를 보려면 배를 갈라보거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 어떻게 근데 사진을 연구했다고? 뭐 어떻게 된 건데? 어떤 사진이냐? They use a tool called a CT scan. 자, 그들은 CT 스캔이라고 불리는 도구를 사용했대요. CT 촬영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uses X-rays and digital computer technology. 자, 설명충 또 등판했습니다. 야, CT 스캔이란 거 사용했어. 아, CT 스캔이 뭐냐고? 이거야. 됐어? 그래서 이 CT 스캔은요, 엑스레이와 디지털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는데 계속 이어집니다. 그 CT 스캔은 creates detailed pictures of the body. 몸의 상세한 그림을 만든대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were able to see,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see는 지각 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 나왔죠? ING 형태로 써도 됩니다. moving 써도 돼요. 자, 그래서 똥이 움직이는 걸 봤답니다. through the intestines. 그 창자를 통해서 움직이는 걸 봤다는 거야. CT 촬영 통해 갖고 막 이렇게 막 똥이 움직이는 걸 봤어. 변태 아니에요? 아니 뭐 넘어갈게요. 자, some parts push fast and some parts push slow. 자, 어떤 부분은 빠르게 누르고 어떤 부분은 느리게 누른답니다. 그러니까 이 창자의 부위마다 이제 이렇게 똥을 이렇게 밀어내야 될 거 아니야.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러면은 그 이제 밀어내는 그 근육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어디는 되게 빠르게 누르고 어디는 되게 천천히 누르고 뭐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했대. 자, 그래서 scientists, 과학자들은 생각한답니다. 여기에 that 나왔는데 사실은 요 대답에 that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that that이라고 쓰면 조금 어색하니까 그냥 하나를 생략한 겁니다. 접속사 that을 생략한 거고 여기서의 that은 접속사가 아니고 그것이에요. 그것. 즉 그것이 무엇이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 창자에서 어떤 부분은 근육이 빠르게 누르고 어떤 부분은 느리게 누른다는 것. 됐어? 그것이 What makes the poo square? 이거 구문문석을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좀 수정 좀 할게요. 여기가 목적어고요. square가 목적격 보호예요. 수정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만든대요. 똥을 사각형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똥을 사각형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즉 우리 맨 처음에 궁금했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왜 원뱃의 똥은 네모나냐? 이게 애초의 질문이었잖아. 그렇죠? 그럼 왜 그렇다? 바로 이 창자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빠르게, 어느 부분에서는
느리게 그 이제 배설물을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모난 모양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밝혀냈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해결이 됐네요. 자, 이어서 보자면 Wombats have very dry pools too. 자, wombat은 매우 건조한 똥을 또한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직사각형 모양이라 했잖아. 근데 이게 또 상상하게 되는데 현타 오는 걸 참고 한번 해볼게요. 자, 직사각형 모양이래요. 근데 물기가 많으면 바스러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물기가 없어야 딱 이렇게 딱 자리 잡혀서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아주 건조한 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It is why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it을 쓰든 간에 뭐 this를 쓰든 간에 아니면 that을 쓰든 간에 해석은 다 똑같습니다. This is why, that is why, it is why 전부 다 얘들아 그래서라고 해석하세요. 알겠죠? 원래는 정석의 해석은 이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로 해석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훨씬 더 수월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hold the shapes well 그렇게나 잘 모양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건조하니까 물기가 있으면은 바스러지겠죠. 모양이 잘 안 잡히겠죠. 자, 그 창자는 뽑아냅니다. As much water out of pool as possible. 자, 요거는 이제 우리 as possible 이라는 건데 as 뒤에 형용사나 부사에 원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as에 여기 좀 지울게요. possible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가능한 한 뭐뭐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가능한 한 뭐뭐한 또는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가능한 한 뭐뭐한, 가능한 한 뭐뭐하게 부사라면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창자는 뽑아냅니다. 가능한 한 많은 물을요. 됐어? 어디에서? 똥에서. 됐나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거야. 창자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최대한 물기를 많이 흡수한다라는 거예요. 뽑아낸다는 게 흡수한다는 소리예요. 흡수한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물기를 많이 흡수하니까 당연히 건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건조하니까 되게 고체 형태에 가까울 거고 그러니까 자리가 잘 잡힐 거고 아까 창자의 운동을 통해서 네모난 형태의 똥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네. 요거 다 썼으면 지웁니다. 그 인테스틴이라는 게 대장이라는 수도 있어요. 그냥 장 전체적인 장을 우리가 인테스틴이라고 해요. 예. 영빈 이거 썼어요? 글씨를 되게 빨리 쓰는 건지 아무튼 다음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소제목입니다. Healthy gut. 이 gut이라는 거는 내장을 말하는 거예요. 내장. 그냥 전체적인 내장을 말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Now that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정말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요. 이제 뭐뭐이기 때문에. 됐어요? because처럼 해석하는 거야. 됐어요? 알겠죠? 자, 이제 뭐뭐이니까 이제 뭐뭐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뭐를? 왜 원뱃이 네모난 똥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물기를 많이 뽑아내고 뭐 창자에서의 운동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can learn more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대요. 뭘 또 많이 알고 싶어? 네모난 똥 밝혔으면 됐잖아. 또 알고 싶대. 이 과학자라는 이 족속들은 말이야. 데이비드 휴라는 사람이 이 연구에 참여했는데 그는 또 설명 중이야. 데이비드 휴가 누구냐고? 걔는 과학자야. 또 설명이. At the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in the United States. 그래서 뭐 미국의 조지 공과 대학이 뭐 어쨌든 뭐 과학자래요. 자, 그래서 휴는 뭐라고 말했냐? One wombat. 자, 야생의 원뱃들이 가지고 있대 더 네모난 똥을요. 누구보다? captive 원뱃보다. captive는 포획된 뭐 이런 뜻이거든요. 포획된? 그럼 포획됐다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잡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사육하는, 포획 사육하는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육된 원뱃들보다 야생의 원뱃들이 더 네모난 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답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야생의 원뱃들이 더 네모난 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게 뭘 뜻하는 거지? 그거는 의미할 수도 있대요. 야생의 원뱃들이 더 건강한 내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할 수 있대요. 왜 그럴까? 내용 이러고 끝났거든요. 내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야생의 원뱃들이 그 일반적인 그 포획 사육된 원뱃들보다
네모난 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뜻하는 게 얘네가 더 건강한 내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할 수 있대요. 왜? 왜? 뛰어나. 본문에 있는 걸 가지고 근거를 대야죠. 그건 이 추측이잖아요. 추측. 본문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잖아. 본문에 나와 있는 걸 기반으로 우리가 하는 게 추론이죠. 추론.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추론이죠.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네가 말한 거. 본문에 있는 걸로 말할 수 있어요. 똥을 밀어넣는 근육 때문에 어. 둘롱 모양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 둘롱 모양이 더 정확하니까 더 정확하니까 이게 일을 더 많이 한 거니. 거의 비슷했는데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그 네모난 똥이 애초에 왜 나오는 거였죠? 창자의 운동 때문에 그런 거였죠. 창자의 운동, 그렇죠? 창자가 특정 부분에서는 빠르게 근육들이 누르고 특정 부분에서는 이제 느리게 누르고 이게 원활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영양분을 잘 흡수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장이 튼튼해야 영양분을 잘 흡수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장이 안 튼튼한데 어떻게 영양분을 잘 흡수하겠어요? 그리고 장이 튼튼해야 그게 제대로 기능을 하겠죠. 특정 부분에선 빠르게, 특정 부분에선 느리게 이게 잘 원활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 네모난 똥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 자체가 장이 문제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이 문제가 없으니까 더 네모난 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장이 비교적 건강하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뭔 말인지? 됐어요? 오케이. 호준이가 한 말이 거의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은 다 봤는데 정리해야죠? 정리할 게 좀 많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재부터 가볼게요. 자, 일단은 원뱃이고요. 그리고 네모난 똥입니다. 이게 이 글의 주된 소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초반에 이제 도입 부분에서는 어떻게 나왔는가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서 우리 정리 좀 해봅시다. 자, 일단은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왜 원뱃은 네모난 똥을 싸느냐라고 했고요. 그에 대한 답변이 나왔었고 그에 이어서 맨 마지막에는 추가적인 내용까지도 나왔었죠.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도입부를 좀 먼저 볼게요. 자, 초반 도입부 같은 경우는 원뱃은 일단은 네모난 똥을 싼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네모난 똥을 싼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아까 설명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세하게 한번 가봅시다. 원뱃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원뱃은 이제 유대류죠, 유대류. 유대목이라고도 하는데요. 아까 말했던 이제 주머니가 있는 그런 동물을 말합니다. 자, 유대류로서 이제 주머니에서 이제 성체가 될 때까지 이제 주머니에서 생활하는 거죠. 성체가 될 때까지 엄마의 엄마라고 쓸게요 그냥. 엄마의 주머니에서 생활하는 그런 동물을 말한다. 부연 설명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알고 싶다 해갖고 이제 연구를 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했다. 연구를 이제 착수하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초반 내용입니다. 도입부.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제목을 기준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최대 영양 섭취라고 나왔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본문 1이라고 쓸게요. 본문 1. 본문 1. 이 본문 1의 내용이 뭡니까? 최대 영양분 섭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결국에 이제 똥이 네모난 이유는 창자 때문이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일단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쓸게요. 똥이 네모난 이유. 무엇입니까? 창자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부연 설명이 나왔잖아요. 어떤 부연 설명? 창자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창자는 이제 결국 무엇입니까? 그 이제 음식물을 이제 분해한다고 했죠. 음식물을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제 그 각종 이제 영양분을 이제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영양분 흡수. 물론 수분도 흡수합니다. 수분.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뭐 이제 똥으로 이제 남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창자 그 근육들이 창자를 통해서 이제 움직인다라는 내용도 나왔으니까 중요하니까 이것도 쓸게요. 그래서 근육들 그 창자에 있는 근육들이죠. 그래서 근육들이 창자를 통해 똥을 움직인다. 이렇게 됐죠? 뭐 1번으로 괜히 썼네요. 여기 부연 설명이 다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본문 2번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2번. 공간이 좀 없어서 저는 여기다가 쓸게요. 자, 본문 2번은 매우 건조한 똥, 매우 마른 똥, 건조한으로 쓸게요. 매우 건조한 똥.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건조한 똥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CT 스캔에 대한 부연 설명을 먼저 했죠. 그래서 그 CT 스캔을 통해서 먼저 이제 살펴봤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CT 스캔을 활용해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CT 스캔이 뭐냐? 이제 또 부연 설명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T 스캔이라는 거는 이제 그 엑스레이와 디지털 컴퓨터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몸의 상세한 그림, 즉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몸의 내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구를 말하는 거죠. 몸의 내부를 확인시켜주는 기구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CT 스캔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죠. 확인을 해본 결과 이제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서 이제 말했다시피 창자를 통해서 이제 똥이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은 빠르고 어떤 부분은 느리게 누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사각형의 똥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애초에 질문이 이제 나왔네요. 원배시 네모난 똥을 싸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나왔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창자에서 부위마다 똥을 누르는 속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죠. 똥을 누르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네모난 똥이 나온다. 라는 첫 번째 결론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결론. 근데 이것만으로는 네모난 똥이 나오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요.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매우 건조한 이제 똥을 싼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인데요. 왜 그러면 건조한 똥을 싸느냐? 아까 말했다시피 요 내용이 나왔죠. 창자에서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자에서 안 볼 테니까 좀 지울게요. 자, 창자에서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러면은 수분을 흡수하니까 건조하게 되겠죠. 똥이 건조해진다는 거예요. 똥이 건조해져. 그럼 건조해졌으니까 이제 뭐에 가까운 겁니까? 고체 형태에 가까운 거죠. 고체 형태에 가까운. 고체 형태에 가깝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모양을 잘 잡아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건 곧 모양을 잘 잡아준다. 아이고 빡세다. 자,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2. 그러니까 사실 본문 두 번째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2번 내용 있죠? 요 내용과 그 다음에 요 3번의 요 과정이 있죠? 이거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과물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걸 통해서 이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본문 세 번째였습니다. 본문 세 번째가 이제 건강한 내장이었죠. 공간이 없어서 쌤이 여기다가 쓸게요. 자, 건강한 내장. 자,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야생 원뱃이랑 이제 사육 원뱃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야생 원뱃 vs 사육 원뱃이에요. 비교한 건데 어떻답니까?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얘가 아래 내용 좀 볼게요. 얘가 이 야생 원뱃이 더 많은 네모난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를 통해서 이 더 많은 네모난똥을 싼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추측할 수 있는가? 더 건강한 내장을 가지고 있구나. 더 건강한 내장을 소유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더 건강한 내장을 소유하고 있을까? 이건 추론의 영역이죠. 왜? 자, 이거는 본문에 그러니까 추론입니다. 추론. 그러니까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추론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요거는요. 자, 왜 더 건강한 내장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아까 전에? 요 과정 다 썼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내장이 튼튼해야만 이제 그 창자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창자가 튼튼해야만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제 기능을 해야만 이 네모난 똥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건강한 내장을 소유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결국 이거죠. 그 내장이 튼튼해야 돼요. 그러면 내장이 튼튼하면 내장이 건강해요. 내장이 건강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거죠. 제대로 기능을 수행합니다. 제대로 기능을 수행한다는 건 뭡니까? 영양분을 뽑는다거나 수분을 흡수한다거나 누를 곳에서 제대로 눌러준다거나 이거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 세 가지 말하는 거야. 자, 그럼 제대로 기능을 수행을 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네모난 똥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모난 똥을 싼다는 것 자체가 더 많이 싼다는 것 자체가 내장이 건강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리한 것도 내용이 꽤 많았죠. 자, 이렇게 본문 내용이 길 때는요, 역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인데 소제목이 역시나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한 방에 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한 방에 다 쓸지 아니면 잘라서 쓸지 우리 교과서처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 방에 다 쓴다면은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중요한 건 원뱃이 네모난 똥을 싸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이다 라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알겠죠? 왜 네모난 똥을 싼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제일 핵심. 나머지 뭐 CT 스캐닝이 뭐니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는요. 자, 만약에 부분적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한다 라면은요, 이 추론에 관련된 거를 출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추론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요. 알겠죠? 서술형 문제가 만약 나온다면 얘를 서술형으로 쓰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뭐 서술형은 안 나오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객관식으로 낼 수는 있겠죠? 왜 야생 원뱃이 사육 원뱃보다 더 건강한 내장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러면 1, 2, 3, 4, 5 중에 고르면 되겠죠. 정답은 뭐야? 이거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사실 세부 내용을 뺀다면요 정말 별 내용 없거든요. 이 글은요. 세부 내용을 빼고 정말 중요한 정보만 뽑는다면요 네모난 똥을 싼데 왜? 창자 때문에. 왜 창자가 뭐 어쩌는데 얘가 이렇게 하거든. 이게 끝이야. 이게 제일 핵심 내용이에요. 전체에서 핵심 내용은요 요거죠. 일단은 여기 첫 번째 창자 때문이다. 근데 창자가 뭔 상관인데 요 두 개. 됐어? 이게 끝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연 설명이야. 뭐 유대류가 어쩌니 CT 스캔이 어쩌니 다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외부 지문에서는 세부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잘 출제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류에 대한 특징, CT 스캔이란 게 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다 눈여겨서 보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일치, 불일치 이런 걸로 출제할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일단 제가 전체 내용은 정리해드렸지만 아주 자세하게까지는 쓴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정리본을 좀 보면서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세부적인 거는 당연히 지문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시간도 얼추 다 됐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일리 테스트 아직 다 안 끝나신 분들이 있는데 데일리 테스트를 좀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어 테스트 잘 보시고 또 페널티 페널티 좀 그만 쓰세요 이제. 좀 통과 좀 해. 그지 같은 놈들아. 언제까지 단어 시험 이렇게 볼 거야. 자,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